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할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56절 양심의 부름 성격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심은 소리로서 나타나고요. 이 양심의 소리가 곧 현존재를 부르는데요. 이 현존재의 부름은 현존재를 불러내미자 현존재를 호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에는 불러냄과 호출함 이라는 요소가 속해 있습니다. 362쪽이고요. 원소로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면은 논의되는 대상, das beredete worüber 이것이 있고요. 이것이 해석에 있어서는 앞서가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말함은 어떤 것에 대한 해명을 주는데 더욱이 특정한 관점 속에서 그래야 한다. 이 특정한 관점이 해석에서의 앞서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되는 대상에서부터 말함은 이것이 각기 이러한 말함으로써 말하는 무엇을 곧 말해지는 내용 그 자체를 길어낸다. 말해지는 내용 그 자체는 앞서 잡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전달로서의 말함 속에서는 말해지는 내용, 즉 말해지는 그것이 타인들의 공동현존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는데 대개 있어서는 먼저 언어 속에서의 발표라는 길 위에서 그렇다. 무엇이 양심의 부름 속에서 논의되는 대상, 앞서가짐의 대상, 다시 말해 불러지는 것인가? 분명히 현존재 자신이다. 이러한 대답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마찬가지로 무기정적이다. 현존재 중에 누구냐? 구체적인 사람의 면에서는 무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이 하나의 그렇게 모호한 표적, 무기정적인 현존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름은 기껏해야 현존재에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인, 원인 또는 동기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현존재에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은 현존재가 그의 세계의 계시성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언제나 이미 이해한다는 점이다. 부름은 이러한 일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배려하면서 자기를 언제나 이미 이해함 속에서 현존재에게 닥친다. 타인들과의 배려하는 공동존재의 세인 자기가 부름에 의해 닥쳐진다. 그렇다면 어디에로 이건 앞서봄의 내용이겠네요. 어디에로 세인 자기는 불러내지는가? 고유한 자기애로이다. 상호 공동존재에 있어서 현존재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 현존재가 배려하는 것, 곧 용제자 애로가 아니고 심지어 현존재가 움켜잡은 것, 즉 존재 가능 내지 존재 가능성, 그가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해온 그런 것, 명성 같은 것, 그가 자신을 그것에 의해 데려가지게 하는 그런 것, 즉 세인의 해석성, 애로도 아니다. 타인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세속적으로 그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그런 현존재, 그 세인은 이러한 불러냄에 있어서 무시된다. 자기에게로의 부름은 이런 것, 즉 세인에 관해 최소한의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세인 자기 속의 자기만이 불러내지고 드럼에로 데려와지기 때문에 세인은 자체에 있어서 붕괴된다. 부름이 세인을 또 현존재의 공공적인 해석성을 무시한다는 점은 결코 부름이 세인에게서 함께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무시함 속에서 부름은 공공적인 명성에 집착하는 세인을 무의미성 속으로 밀친다.
자기는 그러나 불러냄 속에서 이러한 피난처와 이러한 은신처, 세인과 공공적인 해석성을 빼앗기고 부름을 통해 자기 자신에로 데려와진다. 예, 자기에게로 세인 자기가 불러내진다. 비록 자기에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 세인 자기에게로도 아니고 자신의 내면적 삶에 대한 기분상의 호기심적인 또 집안 없는 해부의 자기, 이것은 자기 반성하는 자기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자기에게로도 아니고 또 영혼 상태들과 이것들의 배경들에 대한 분석적인 멍하니 바라봄의 자기, 이것은 심리 분석하는 자기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자기에게로도 아닐지라도 여하튼 자기에게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인 자기 속에 자기를 불러냄 Anrufe des Selbst im Mann selbst 그랬어요. 세인 자기 속의 자기의 불러냄, 이것은 자기를 하나의 내면 속의 자기 자신으로 밀어제쳐서 이로써 자기가 자신을 외부 세계 앞에서 폐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와 같은 것을 부름은 뛰어넘고 그런 것을 분산시키면서 유일하게 자기만을 불러내는데, 세인 자기 속의 자기만을 불러내는데, 이러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존재라는 방식에서의 자기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말함 속에서 말해진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양심은 불러내지는 자에게 소리쳐 알리는가?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름은 아무것도 밖으로 말하지 않고 세계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이야기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최소한으로도 부름은 불러내지는 자기 속에서 하나의 혼잣말을 털어놓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불러내지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소리쳐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불러내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애로, 다시 말해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애로 호출되어 있다. 아프게루펜 그랬는데요.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애로 호출되어 있어요. 세인 자기 속의 자기가 불러내져서 자기 자신애로, 곧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애로 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은 자신의 부름 경향에 상응해서 불러내지는 자기를 하나의 재판애로 세우지 않고 칸트의 상급 부분 표상에서는 재판애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애로 호출함으로써 부름은 현 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들,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들 속으로 앞으로 부름, 곧 앞쪽으로 부름이다. 자기 존재 가능이니까 이건 자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부른다고 말해줬습니다. 부름은 각종의 발표를 교류한다. 부름은 자신을 결코 처음으로 남발드레로 데려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어둡거나 무기정적이지 않다. 양심은 유일하게 또 부단히 침묵의 양상 속에서만 말한다. 그렇게 양심은 알아차릴 수 있음에 입각해 단지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러내지고 호출되는 현존재를 현존재 자신의 과묵함 속으로 강제한다. 강제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부름 속에서 불러진 내용이 낱말적인 정식화를 결여함은 그 현상을 하나의 비밀스러운 소리에
무규정성 혹은 무의미성 속으로 밀어넣지 않고 오히려 불러진 내용의 이해가 하나의 정보의 전달 같은 것의 예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예고한다. 브롬이 게시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데 비록 브롬이 개별적인 현존재 속에서 현존재의 이해 가능성들을 따라 하나의 상이한 해석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개별적 현존재 속에서 개별 현존재의 이해력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된다는 것이에요. 브롬 내용의 겉보기의 무규정성, 즉 낱말들이 없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듯함 때문에 브롬의 확실한 파고드는 방향이 관가될 수는 없다. 브롬은 불러내줘야 할 자에 대한 더듬으면서 찾음을 처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러내줘야 할 자가 의도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떠한 증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브롬은 현존재 자신을 겨냥해서 잘못 현존재를 불러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불러지는 현존재가 이 브롬을 잘못 이해할 수는 있지만요. 소금들, 토이슝엔이라는 것 또는 기만들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양심에 있어서 브롬의 잘못봄, 곧 잘못 부름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브롬이 들리는 유형에서부터 비로소 생겨나는데 곧 브롬이 본래적으로 이해되는 대신에 세인 자기에 의해 하나의 타협하는 혼잣말 속으로 당겨지고 그래서 브롬의 계시 경향에 있어서 전도되는 것을 통해 생겨난다. 불러지는 현존재가 브롬을 잘못 이해해서 브롬의 계시 경향이 전도될 수는 있어도 양심이 현존재, 자기가 양심이 자신이 부르는 현존재를 잘못 보고 그래서 현존재를 잘못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우리가 그것으로 양심을 특징 지은 그런 부름은 세인 자기를 이것의 자기에 있어서 불러냅니다. 세인 자기를 불러냄이고요. 이런 불러냄으로서 부름은 자기를 이것의 자기 존재 가능해로 호출함이고 이로써 현존재를 이것의 가능성들 속으로 앞으로 부름이다. 그러니까 부름 성격에 속해 있는 것은 불러냄, 안루프, 호출함, 아우프루프, 앞으로 부름, 포루펜이네요. 양심에 대한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충분한 해석을 우리가 획득하는 때는 그러나 다음이 비로소 명료해질 수 있을 때이다. 첫째, 단지 누가 부름에 의해 불러지는 자인가만이 아니라 둘째, 누가 스스로 부르는가. 셋째, 어떻게 불러내지는 자는 부름과 관계하는가. 넷째,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존재 연관으로서 존재론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누가 불러내지고 누가 부르는가 하는 점이 다음 절에서 해설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